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상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페셜 DJ 안미연 변호사입니다. 한 회사 같은 팀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과 남성이 있습니다. 남자는 퇴직 전 팀원 신상 정보 파일을 보고 여자의 집 주소를 알아냈는데요. 그 후 여자의 집 화장실 창문과 방충망을 뜯어 화장실 안으로 팔을 뻗은 뒤 4, 5회 내부를 촬영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자의 속옷까지 가져갔는데요. 남자는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됐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안미연 변호사입니다. 전 직장 동료 집에 몰래 찾아가 속옷을 훔친 20대 남성. 당연히 절도와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결국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회사에 다니던 피해자의 주소를 임의로 알아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속옷을 절취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판단했는데요. 또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실 집 혼자 살고 있는 집에 방충망을 뜯고 화장실 내부를 촬영한다는 것은 여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도 집행유예의 처벌만 내려진 것이 너무나도 가볍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실 피고인이 무단 침입을 해서 절취한 것이 피해자의 속옷이었다는 점까지 생각해보면 사실 이 부분은 성범죄의 의도가 있었다고도 범직하거든요. 실제로 예전에 20대 남성이 여성 혼자 사는 원룸의 화장실 방충망을 뜯고 나체 상태로 침입했던 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을 찾아가서 이 역시 또 방충망을 뜯어내고 훔쳐보던 30대에게는 실형이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이 남성은 새벽에 피해자의 집 대문이 열려있는 걸 보고 들어가서 이제 안방 창문 방충망을 뜯어내고 안을 훔쳐보고 그 다음 이제 달에 한 번 더 가서 화장실 창문 방충망을 뜯어서 내부로 훔쳐봤고 그로부터 1시간 후에는 작은 반 창문을 뜯고 창문 바깥쪽에 앉아있는 기이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된 이유로는요. 일단 판사님은 일면식도 없는 젊은 여성의 주거에 침입을 해서 평온을 해쳤다. 1인 가구가 나날이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 선량한 시민 누구나 이와 같은 주거 침입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심을 증폭시켰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주거 침입은 강력범죄의 전조라는 지적이 있죠. 특히 이제 성적 목적으로 주거 침입을 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보복 등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거 침입의 그 동기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솜방망이 처벌을 막자라는 취지에서 양형 기준에 가중사유가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관련 지원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사실상 주거 침입과 같은 범죄를 막으려면 제대로 된 양형만이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성범죄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좀 더 살펴보고 좀 더 강한 처벌을 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세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된 사연부터 만나보고 이야기 나눌게요. 저는 힘겨운 10대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울려 지냈던 아는 오빠에게 17에 성폭행을 당했고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까지 하게 됐습니다. 오빠는 제가 아이를 낳자 연락이 끊겼고 저는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입양기관에 보내게 됐습니다. 그 후로는 아이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 후 10년의 시간이 흘러 새로운 사랑을 하게 됐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부부가 된 이상 서로에게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 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과거의 아픔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며 당시에 저를 위로해줬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갑자기 저를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부부관계도 하지 않으면서 점점 부부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시어머니와 전화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당했던 아픔을 얘기하면서 저를 문란한 여자로 매도하는 겁니다. 심지어 남편은 자기가 사기를 당했다면서 아예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하고 싶다고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저희 부부의 결혼은 혼인 취소가 될까요? 아내는 남편을 믿고 이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은 건데 지금 아내의 아픔을 대하는 남편의 태도가 굉장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지금 아내의 행동을 사기라고 하면서 혼인 취소의 사유로 볼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네. 민법에서 혼인 취소 사유로 사기에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기로 인한 혼인이라고 하려면 상대방으로부터 위법한 수단으로 기망을 당해서 착오에 빠져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하는데 법원은 이 기망이 기본적으로 혼인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장이거든요, 사실. 네. 혼인의 본질적인 내용, 과연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혼인을 할 때 내가 누구와 혼인을 할 것이고 내가 혼인하려는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사실 그 사람이 아니었던 경우, 예를 들어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나 가족관계, 직업, 모든 사회적인 모든 정보 같은 총체적인 것이 허구여서 혼인 당사자가 알고 있었던 사람이 실제 그 인물이 아니었던 정도로 동일인이 아니었던 정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착오의 정도가 앞서 말씀드린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착오가 혼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당사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정도여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이제 내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정도까지는 돼야 이제 혼인 취소를 논할 수 있다는 건데요. 사연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아내 입장에서는 청소년기에 겪었던 그 아픔을 남편에게 꼭 말했어야 했을지 좀 의문이 들어요. 네, 먼저 기본적으로는 출산했던 경력이나 전원 자녀에 관한 고지는 원칙적으로는 고지 의무 대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연자와 같이 이제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 이와 관련해서 비슷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아동 성폭력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이고 또 자녀와 관계가 단절돼서 오랜 기간 양육이나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출산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러한 범죄 피해자에게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고지를 기대할 수 있거나 그걸 고지하지 않은 것이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그래서 비난받을 정도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사유로는 혼인 취소는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제 출산 경력, 임신 이력, 전원 자녀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고지를 해줘야 될 의무로 볼 수 있겠지만 이 사건에서는 지금 그 범죄 피해 사실인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혼인 관계나 아니면 자녀 양육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게 그 비난받을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이때는 혼인 취소가 인정될 수 없다라는 판례 취지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사건에서도 혼인 취소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결론인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성인 남녀가 교제를 하고 결혼을 약속하면 보통 이제 결혼 전에 상대방이 알면 불편한 사실들을 얘기해야 되나 고민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 피해 범죄 사실도 있을 거고 직업이나 재산과 관련된 부분도 있을 건데 어디까지 상대방한테 고지를 해야 될까요? 네, 나는 기망이라고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기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도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어디까지 내가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이런 것을 살펴볼 때 일단 판례를 말씀드리면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사회 통념상 사전에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의 연령, 초혼인지 여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그때까지 형성된 생활관계, 당해 사항이 혼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또 이에 대한 당사자나 제3자 인식 여부나 아까 본 사례와 같이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의 영역에 해당하는지 등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있다 없다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어디까지나 혼인 취소 사유로서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의 사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거고 실제 혼인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와 신뢰관계 속에서 진실을 말할 필요가 있죠. 네, 물론입니다. 법은 생활에서 최소한의 영역을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신뢰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광범위하게, 유연하게, 진솔한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연에 지금 그 사연 올려주신 분께서는 그 혼인 취소 소송 중에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해봤을 때는 혼인 취소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잘 대응을 하시고 다만 이미 지금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진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 법률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방법을 이제 생각하셔서 해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강효원 변호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도 문을 엽니다. 끝곡 술안의 슬픈 아픔 들려드릴게요. 저는 안미연이었습니다.